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메이플 자이 청약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메이플 자이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추정되는 평당 분양가가 나왔고 몇 차례 확인을 해본 결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큰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 단지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 공지글인데 특별공급 공지가 떴거든요.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는 대표적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중소기업 특별공급, 장기복무 군인, 국가유공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기관에서 이렇게 공지글을 띄워놨을 거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메이플 자이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신반포 사지구 재건축 사업지고요. 이름은 메이플 자이입니다. 단지 내에서 단풍 조경을 좀 더 특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고요. 이곳은 이제 규제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시세보다 큰 차익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고요. 층수는 지하 4층에 지상 35층 29개동 총 3,30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세대는 162세대입니다. 예비 당첨자 비율은 500%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년 1월 26일입니다. 특별공급 신청일은 24년 2월 5일이고요. 일반 공급 신청일은 그 다음 날인 2월 6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공급으로 공급되는 타입 유형은 43제곱미터,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해서 18평형, 21평형, 25평형이 있는데요. 평면도는 뒤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연도는 2025년 6월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펜스 쳐놓고 공사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입주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분양가일 텐데요. 예상되는 평당 분양가는 약 6,800만 원 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25평형 기준으로 약 17억인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평당 가격이 대략 한 9천에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첨 즉시 큰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잔금 구조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추정인데요. 정말 많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봐왔잖아요. 시세보다 저렴하면 계약금을 올려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금을 융통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20%로 올리는 경우가 많고 20%로 올린다 할지라도 계약을 할 사람은 줄이 서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예측해보면 무이자가 있고 후불자가 있을 텐데 중도금이자 후불자로 하겠죠. 그리고 발코니 비용 발생할 거고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옵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분양가 자체가 시세보다 저렴하다 할지라도 17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층을 선택한다거나 내지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은 한 4, 5천은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취득록세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이 있었을 때 서울 거주 2년 이상 하신 분들께 우선권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등본상의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제 지역의 청약 조건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미리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시세보다 큰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기를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잔금을 치를 것이며 거주를 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있고요.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로는 3호선 잠원역, 밑으로는 또 반포역이 도보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버스 노선도 많기 때문에 버스를 한 정거장 타고 9호선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 밖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모여있는 강남역이라든가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 있기 때문에 교통과 일자리 프리미엄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곳이고요. 로드뷰를 보여드리면 2020년도 3월에 있었던 과거 로드뷰고요. 지금 이 펜스 안으로 아파트가 저층까지는 공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평지에 또 인근으로 학교도 있고 날씨만 좋다면 단지의 끝에서 끝까지 충분히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서 일부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외관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스카이 브릿지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호선 잠원역이 위에 있고요. 이쪽에는 7호선 반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파트도 다 적은 평형으로만 이루어졌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30평형, 40평형, 50평, 60평대도 있죠. 이런 평형들은 조합원 분들이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평형을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반 물건을 컨택하셔야겠죠. 대단지 안에서 적은 평형부터 큰 평형까지 고루 공급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단지 안에서
갈아타기 하듯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반 공급으로 제공되는 평형이 이제 18평형, 21평형, 그리고 25평형인데 우선 43제곱미터 18평형은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복도식이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49제곱미터 21평형은 방 3개, 화장실 2개, 방 3하위 해서 아이를 키우는 3인 가족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49B 타입을 보면요. 여기도 21평형이고 49A 타입이 3베이 판상형이었다면 49B는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으로 되어 있고 거실이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방 3, 화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9C 타입도 마찬가지로 타워형의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네요. 49B와 C는 실외기실이 여기 있는데 C는 실외기실이 이쪽 안에 있죠. 그리고 25평형 59A 타입은 4베이에 방 3개, 화장실 2개로 가장 선호하는 일반적인 평형이고요. 59B 타입은 타워형의 방 3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시면 실제 조감도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지상 35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대장 아파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메이플자이는 공급되는 평형이 59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니까 즉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뽑는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특별 공급에서 50%를 뽑고 일반 공급에서 50%를 뽑는데 일반 공급의 40%를 가점제로 뽑는다는 거죠.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20%가 가점제가 되는 거고 플러스 30%가 추첨제가 되는 방식이겠죠. 정말로 큰 차이가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고가점 점수를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꼭 이번 기회에 가점제 청약에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또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꼭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막상 내가 정말 운이 좋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카드를 활용해서 당첨이 됐는데 자금은 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신청을 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면 우선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분양가가 17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금이 10%라고 하면은 1억 7천, 계약금이 20%라고 하면은 3억 3천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분양가 절대 가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5평보다 그 밑에 평형들 21평형이나 18평형의 경쟁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큰 평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도금대출이 분양가 관계없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대출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고 중도금대출은 규제지역이니까 40%를 봐야겠네요. 그리고 잔금이 문제인데 임대가 불가하고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러야 될 텐데 잔금을 치른다면 감정가의 40%일 텐데 고려해야 될 것이 DSR 40%를 충족시키는가 이 부분을 고려해야겠죠. DSR은 일단 된다라고 가정하고 감정가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반포자의 25평형이 24억 9천 정도 거래가 됐죠. 그냥 보수적으로 25억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25억에 40%면 한 1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10억에 나머지 7억은 자기 자본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서 사실 취등록세나 옵션 비용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일단 계산상 제외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더 잘 나와서 가정을 해보면은 이때는 12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내 돈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자금 때문에라도 이 청약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금을 낼 정도도 없다라고 하면 사실 신청할 수 없겠죠. 그런데 계약금은 납부할 수 있고 잔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가족의 힘을 좀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은 자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장모님과 처제와 이렇게 가족들의 좀 도움을 빌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당첨만 되면 10억 정도의 차익을 예상할 수 있고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계획을 세워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